오늘 오후에 또 귀를 잡아끄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와대 발.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청와대가 아니라 양산에 계시다고 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요, 양산 사저서 전국 구상 중이다. 내일은 하루 휴가를 보내실 거다. 그리고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 후에 상경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은 다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산 내려가서 내일도 휴가를 지내시다. 전국 구상까지 하겠다. 혹시 뭔가 의도가 담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일단 처음에 쉬는 게 일단 우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쉼 없이 사실은 선거를 치렀고 사실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 그 전부터 시작한다면 탄핵전까지 시작한다면 거의 그 수개월 동안 거의 쉬지 못하고 달려갔고 와운데다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과정에서 그 초기 인사를 해야 되고 국정에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거의 쉬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용 세팅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들을 어떻게 세팅을 해서 초반 100일, 초반 6개월, 그다음에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지 전반적인 구상들을 이제 한번 정돈해야 될 시점이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휴가를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게 휴식을 취하시면 보통 군 시설이라든지 옛날에는 뭐 청남대라든지 뭐 이런 데 가셨잖아요. 근데 사저를 지금 가신 거예요. 이거 보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임 중에 삼성동을 가셨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아마 대통령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시지 않는 그런 것 좀 감이 읽히는데 대통령 동안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신의 휴식을 그냥 원래 사저 집에 가서 그냥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하나의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난번에 문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를 동아일보와 채널A에 답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게 가장 완벽한 하루는 양산에서의 어느 하루다. 풀 뽑고 막걸리 먹으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뭐 마루랑 함께 한가한 오후를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완벽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이 8주기 추도식에서 물론 전국 구상을 하면서 추도식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상당히 관심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세팅한 이후에 이제 대국민 메시지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시킨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8주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좀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한가한 또 하루에 휴가를 보내는 사이에 북한이 도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북한이 평남 북창 일대에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발사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금 군 지역의 군 당국이 검색을 하고 있고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겠지만 글쎄요, 또 다른 미사일 발사라면 미국과 또 한국 새로운 진영이 갖춰졌으니까 분주한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를 제가 볼 때는 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실 것 같은데. 저게 발사체가 무엇인지 규명되는 대로 아마 보고가 가면 아마 올라와서 NSC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만약에 저 상황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양산에서 전국 구상 1기 세팅을 끝내놓고 2기로 가기 위한 취임 100일에 두 단계 스텝으로 하기 위한 전국 구상을 할 것 같다는 경우 특히 내각을 짜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할 내각을 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말고 이외에 있는 분들 또 함께 국민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나 나머지 야당에 대해서도 아마 그런 전체적인 그 정치에 대한 구상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건 아닐까라고 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사일 지금 발사가 됐다고 하고요. 저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좀 중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올라와서 NSC를 이제 개최를 하고 그러면 지난번 같은 어떤 안보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이미 구두 보고라든가 이제 유선 보고를 다 받았겠죠. 그리고 올라오시면서 또 보고를 받으실 거고 바로 아마 NSC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라든가 미국 당국과의 정보 교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류를 하고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겠죠.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할 것 같다고 기대한 국민들의 수치가 80%가 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정치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에도 파격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와 외교안보에서 깜짝 인선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네, 문 대통령 오늘도 직접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의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 정책실장에는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안보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홍석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은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파격과 안정이라는 투트랙 인사를 이어갔는데요. 김동연 총장, 정의용 전 대사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강경화 유엔 정책특보와 장하성 교수는 깜짝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검찰 인사에도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도 임명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돈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가 이루어진 건데요. 신임 법무차관에는 이금로 인천지검장, 대검 차장에 봉욱 서울 동부지검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에는 김형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어제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하루 휴가를 내고 양산 사저에서 전국 구상을 하고 모레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2일째인 오늘 외교안보와 경제 컨트롤 타워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기자, 경제 라인 진영이 갖춰졌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안철수 전 대표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경제 정책을 보좌하는 정책실장, 그리고 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과거의 적장들이 나란히 기용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가정교사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경정책 줄푸세 공약을 만든 김광두 서강대 석좌 교수가 네. 임명이 됐고요. 김광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전향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중책을 맡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깜짝 인사는 바로 장하성 교수입니다. 네,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의 경제 멘토였던 만큼 뜻밖의 카드라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2012년 안철수 캠프 합류 당시 장 교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버님께 이 선택을 알려드리고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다른 길의 인생을 불사르고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장하성 교수 진정적 의심을 냈던 인물입니다. 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정책을 맡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이미 장 교수는 안철수 캠프에 합류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다시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조금 손사래를 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삼고초려 끝에 다시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락을 한 셈이고요. 일단 네. 보수 시장주의자인 지금 김광두 교수 그리고 개혁 공정성장주의자인 장하성 교수 서로 대척점에 있는 지금 인물들인데 네, 그렇다고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 정책의 균형추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장하성 실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족들도 좀 화제가 되는 인물이 많다면서요. 네, 3대를 이어오는 전남 지역의 명문가 집안입니다. 네. 일단 1세대를 보시면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많이 계세요. 상해 임시정부 외무부장부터 해서 만주 네. 독립군 그러고요. 그리고 2세대 역시 한전 사장과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또 관료 출신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오면서 세계적인 석학에다 교수, 변호사, 의대 교수 그렇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 찾기 힘들 정도의 명명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장하성 교수의 친누나가 바로 전 여성부 장관을 지냈던 장하진 교수고요. 네. 그리고 사촌 동생이 바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장하준 교수도 경제 쪽으로 유명한 교수 아니죠? 그죠. 네. 시장 자유주의 쪽 개파 쪽에서는 유명한 좀 두 명이 석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집안 자체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그럼 뭐 그런가 하면은 지금 경제 분야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 때 변양균 정책실장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좀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금 경제 정책의 인사 코드는 바로 변양균 사단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잇따라 등용됐기 때문인데요. 흔히 변양균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양균 장관 시절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됐던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변 전 장관이 정책실장으로 있던 시절에 정책보좌관을 지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정도 총무비서관 역시 변 전 장관이 기획예산처 차관일 때부터 정책실장일 때까지 비서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인선이 좀 늦어졌다. 이거는 그걸 두고 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이번 인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이 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취임 12일 만에 지금 외교안보 라인과 경제 라인이 지금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고민이 깊었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인사 원칙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인데 흔히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이 같은 국민 눈높이를 맞출 만한 인사 찾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당초 안보실장으로 거론되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역시 아들의 미국 국적 그리고 병역 면제로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결국에는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지금 돌린 상황이고요. 네. 또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역시 실정법 위반인 위장 전입이 인사검증에서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데다 국제무대 경험까지 갖춘 입지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인사 기준 훼손에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오늘 청와대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렸죠. 네. 당장 타격은 있겠지만 앞으로 줄줄이 나올 내각 발표를 고려한다면 너무 엄격한 자기 검열 기준을 좀 낮추는 그런 또 시도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벌써부터 야당에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